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지금 뭐 논의되어 있지 않는 것들이 바로 비밀 공작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정보기관이 비밀 공작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전, 안 된다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굉장히 단시일 내에 비밀 공작에 대한 부분이 대통령의 허락을 득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의회에 반드시 통보되게 돼 있다는 거죠. 과연 비밀 공작의 영역이 어딜 거고 그 통보의 시점을 어디에다 둘 것인지, 또 중간에 비밀 공작의 작전 계획이 변경됐을 때 그걸 다시 논의돼야 되냐 하는 기술적이나 여러 가지 입법적인 그 세부적인 사항이 논의돼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입법부가 정보기관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부분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적어도 우리가 한국 상황보다 월등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또 깊게 관여하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어서의 최근에 그런 어떤 정보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그 자료들을 보면은 크게 그 감독과 관련된 겁니다. 감독을 이걸 학문적인 용어를 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흔히 이제 경찰 순찰이라고 한다면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경찰 순찰식으로 해서 미리 정보 실패를 찾아낼 것인지, 아니면 화재 경보라 그래서 불이 난 뒤에 소방서가 가서 불을 끄듯이 어떤 식으로 정보 감독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적어도 화재가 발생하는, 또 화재가 나기 직전 단계에서의 정보 감시 쪽에 의원들이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경찰 순찰과 같이 정보 실패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쉽지 않다는 거에서 이상적으로는 선제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실패를 막는 게 입법부의 바람직한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 그래서 화재 경보 시기였던 정보 감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20, 30년 동안의 그 통계적인 분석을 보면은 입법부의 그런 정보에 대한 감독 감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그것은 국민들에 대한 어떤 의식도 있고, 그러니까 세계와 정부와 말고 민주화 부분은 논의에 벗어나 있습니다만, 하여튼 국민들의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인, 문화적인 변화 속에서 입법부의 의원들 각각이 정보기관에 대한 그런 감독과 감시, 또는 경우에 따른 물론 예산 지원이라든지 법적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그럼으로써 의원들 인식이 그런 정보활동에 대한 감독, 감시가 의외로 다른 분야보다는 사실 의원들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없는 게 정보감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처럼 후반에 제가 한국 문제를 논의할 때 다시 비교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정보기관의 활동은 비밀이 생명이다 보니까 의원들이 설령 그 정보기관의 브리핑을 받거나 정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언론에다 쉽게 노출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의원들의 속성은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대내외 과장 내지는 크게 홍보하려는 그런 그 속성이 강한데, 그 부분에서는 정보위원회 활동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정보위원회에서의 활동을, 미국의 경우는 정보위원회에서 활동을 그렇게 의원들이 선호하는 활동, 물론 이건 겸임위원회입니다만은 선호하는 활동 부서만은 아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들이 본인들이 그런 전문성을 갖추고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재산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런 속성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9.11 테러와 2003년 그런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의 그런 실패를 통해서 의원들에 대한 그 정보 활동에 대한 감시, 정보기관에 대한 본인들의 의정 활동을 비교적 최근에는 좀 더 선호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게 경향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국 문제로 막으로 들어가면은, 한국에 있어서의 그런 과연 그 미국과 같은 상황과 비교했을 때 입법부와 의회와 그 정보기관, 국정원에 해당되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두 부서 간의 부처 간의 어떤 관계는 어떠냐? 미국과 비교하면 뭐 주지하는 것이 굉장히 열악한 단계입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미국에서는 그게 9.11 테러와 2004년 이라크 대량 살상 무기의 진상조사위에서 풀렸습니다만은, 미국의 상원 정보위원회에서는 임기를 8년, 그러니까 2번까지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한을 줬죠. 그 이유가 너무 과도하게 정보위원회 오랫동안 활동하는 것은 정보기관과 유착에 대한 문제로 발생해서 정보기관을 제대로 감독
할 수 없다라고 해서 8년 제한을 뒀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결국은 의원들의 전문성을 기르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미국 상원에서는 그 임기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제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지난 1994년 이후에 정보위원회가 설치된 뒤에 15, 16, 17대의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한 의원들의 그 위원회 재임 기간을 보면은 미국에서는 상임위원장을 2년 단위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수당이 정부위원장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4년 동안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4년 동안에 정보위원으로서 활동한 의원들의 수가 극소수입니다. 한 임기 동안 1명 아니면 2분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3일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수시로 변경되는 거죠. 그만큼 정보위원회라고 하는 그 소속위원들이 한국도 겸임위원회입니다. 겸임위원회다 보니까 전문성을 갖추고 정보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심도 있게 감독도 하고 경우에 따른 지원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약하다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는 그 정보위원들에게 의원 1인당 정보위원회 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회 개인 보좌관 말고도 1인당 1명 정도가 지원될 정도. 그래서 약 60여 명 이상이 입법조사관들이 지원하고 있을 정도로 전문가들이 굉장히 그 분야 전문가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한국 의회는 7사람의 입법위원들이 전문위원들이 조사하는데 그 중에서도 국정원에서 파견된 2사람을 제외한 5사람은 실질적으로 정보기관에 대한 전문성이라기보다는 나머지 3사람 정도는 거의 행정요원에 가까운 행정보조원이고 한두 사람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의 주 업무는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전문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정보 수집 분석에 대한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보좌해 줄 수 있는 사람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은 결국은 현재 한국 의회에서의 정보기관을 얼마만큼 지원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는 정보에 대한 감독의 부분에서도 의원뿐만 아니고 그걸 지원하는 전문가 그룹도 대단히 미약하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시사적인데 지금 물러났습니다만 9.11 테러의 CIA 국장을 했던 조지 테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대 그 CIA 국장으로서 평가를 어떻게 받을까 입장차이겠지만 굉장히 유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일단은 평가하는데 이분도 그분 근본적으로는 입법조사관으로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전문성을 강화한 뒤에 CIA라고 하는 행정부서에 들어가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그 정보기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에 대한 서로 간의 견제와 보완할 수 있는 인적 교류에 대한 부분들이 이건 제도적인 부분에서 좀 더 연구된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한국은 그 부분에서 대단히 미약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생각보다 쉽게 빨리 보완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국가정보원 또는 경찰 또는 국방부와 관련된 부분인데는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의 정보기관들이 얼마만큼 입법부의 정보를 공유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이어야 된다. 1세션에서 아까 한 분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7월 7일 디도스 공격이 했을 때 국정원이 그런 보고를 했을 때 진원지가 북한이라고 했을 때 한국의 야당과 일부 진보 언론에서 당장 의문과 부정을 했다. 그거는 국익과 사실 국익이라는 말은 사실 쉽게 쓰는 말은 아닙니다만 학자들 사이에 국익이라는 말은 별로 그렇게 동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만 그냥 국익과 국가 안보에 대한 부분에서 그럴 수 없다. 그건 충분히 국가 정보를 다룬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되거나 지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디도스 공격에 대한 아까 열린 북한 방송도 그렇고 통신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국가정보기관도 그렇고 그런 사전에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징후가 상당 부분 포착이 됐다는 거죠. 사이버 부분의 공격이 사전 포착이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얼마만큼 기밀의 수준에 해당되는지는 제가 판단할 위치가 아닙니다만은 왜 사전에 그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입법 정보위원들을 불러놓고 그런 정보 브리핑을 하지 않았나는 게 제 의문입니다. 여기에 제가 논문에도 몇 가지 사례는 언급했습니다만 미국 CIA가 미국 상원 정보위원, 하원 정보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브리핑을 하는데 또는 국가정보 그는 CIA를 방문하든 또 의원이 개개인의 의원실을 방문해서 개인 브리핑을 하든
수만, 수천 건 또는 수백 번 또는 이슈도 다양한 방면으로 브리핑을 제공합니다. 물론 그러한 배경에는 의원이 그만큼 국가 정보를 공유하더라도 비밀을 유지하고 정치적으로 또는 파당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신뢰가 구축됐다는 전제가 물론 있습니다만